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산 우리 샤이니 팀의 그 주관을 하는 우리 월드비전의 첫 원데이 세미나에서 제가 화이 주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냥 뜻하지 않게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우리 이수연 사장님이 몸이 아픈 관계로 제가 대타로 땜빵을 지금 하기 위해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저도 이제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화이 주네스라는 거는 어차피 저는 이제 이용 사장님을 통해서 저는 이 주네스 사업을 전달받고 제가 이제 사인을 하고 결단을 해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정말 이렇게 이 나이가 돼서까지 네트워커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그런 꿈을 꾼 적은 없어요. 저는 사실은 저는 담양이라는 대나무로 유명한 전남 담양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고등학교까지 시골에서 촌년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피부가 하얗잖아요. 굉장히 그 백설공주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피부가 하얗고 이름이 외자잖아요. 그 내 나이 또래에 외자는 굉장히 세련된 거예요. 제 본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본의 아니게 저를 빨리 알아보고 새 학기가 바뀌면 박윤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불러대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저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누구 남 앞에서 나서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또 끼가 좀 하나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세련된 분이셨는데 간호사 출신이었어요. 그때도. 저는 이제 좀 저 나이 또래에 비해서 제 시대에 60년대 시대지만 저는 이제 부모님을 좀 잘 만나서 아버님, 할아버지 그 덕에 좀 부유하게 저는 고생을 하지 않고 정말 시집가기 전까지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저는 자랐습니다. 일남 사남 일녀 저 양념딸로 자랐고 제일 큰 장녀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은 더더욱이나 더 많이 받고 자랐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좀 그런 아이였어요. 얼굴은 안 예쁜데 그렇게 자라오면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내 마음속에 그 꿈은 어렸을 적에 제가 5살 때 우리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마을 동네 추석 같은데 명절 때 콩쿨대회 하잖아요. 그럴 때 저를 무대에다가 세워서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미자의 뭐 기러기 아빠랄지 이런 노래를 제가 부르면서 성마 선생님 그리고 동백아가씨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컸습니다. 트로트를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저는 그 음악이라는 그게 너무 저한테는 좋았고 노래가 좋아서 굉장히 좋아해서 그냥 그렇게 자랐어요. 흥이 많게.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지금 기억을 해보니까 그 기악부가 있어요. 기악부가 저희 초등학교 때. 근데 그 기악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러니까 부모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제가 한다고 하고 교복을 그 단복을 탁 맞춰서 딱 하고 엄마한테 가서 나 기악부 했으니까 단복값 주라고 이제 이렇게 누가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했다고. 근데 그렇게 멋져 보였어요 그때 그게. 그래서 가면 노래도 하고 뭐 악기를 다루니까. 근데 처음에 받은 게 뭐냐면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이렇게 땡땡 치면서 하는데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합창단에 해서 저는 음악을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하게 되었고 제 재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이제 성악을 공부를 하게 되고 뜻하지 않게 음악 선생님이 굉장히 예뻐해서 성악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재수를 해서 늦게 성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재수를 해서 음대를 가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때는 여자가 뭐 대학교 가는 것도 좀 드물고 했지만 아빠가 재수는 안 된다 여자가 그냥 아무 데라도 가야 된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문대학교를 들어가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전문대학교. 근데 그때 당시 유아교육과가 막 생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가 뭔데?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이제 막 그 무용도 있고 막 그래요. 막 이렇게 그 종목 속에서 과목 속에서 뭐 심리도 있고 뭐 막 있는데 난 그 세 가지가 너무 좋았어요. 내한테는 딱 맞는 게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가서 스스로 그냥 놀면서 해야지. 뭐 공부는 하기 싫고 그래서 내 뜻을 못 이루니까 그냥 그렇게 됐는데 80년도에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잘 아시죠? 80년도 5.18 강주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5.18도 폐공면 학번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한 달, 3월달에 입학을 해서 4월 11일 날 5.18 데모가 딱 시작이 되면서 학교가 휴학을 해요. 휴교령이 내려진 거죠. 4월 11일 날. 그래서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딱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30일 동안에 그 입학해가지고 미팅 하잖아요. 미팅. 제가 그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미팅이 얼마나 주선이 많이 들어오는지 우리 예쁜 친구가 하나 있었어. 걔가 계속 그 쪽지를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하루에 5번도 했어. 처음 해보니까 그 30일 동안에 한 50번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재미를 한 거예요. 누구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냥 무료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음악을 좋아하면서도 꿈은 외교관이었어요. 외교관. 세계를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가는 그 외교관 장관님들이 너무 멋지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못 가고 그냥 시골에서 계속 강주로 학교 가고 싶었는데 뭐 교장 선생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때는 뭐 학교의 명예를 올린다 어떻게 해서 막 안 보려고 자기 그 촌학교에 묶어두는 이제 상급 상위권의 학생들을 이렇게 묶어두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해서 나하고 친한 애들은 다 강주로 유학을 가서 다니는데 나는 가면서 또 다니게 되고 그래봤자 도토리 튀지. 공부 안 해도 내 등수는 항상 남아있어. 10등 안에 그냥 든다가면 그냥 상위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냥 취미도 없었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음악 선생님 덕분에 그 음대 가는 그런 이제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내가 그래도 노래를 좋아하니까 결론은 노래로서 성공을 한번 해봤다. 뮤지컬 가수가 나는 딱 되고 싶었어요. 근데 뮤지컬 아니면 오페라 이런 쪽으로 저는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꿈도 이제 사라졌잖아요. 사라지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참 저 이상했어. 내가 이상한 아이였나 봐. 대학가요제 나가겠다고 또 막 예선대에 나가고 우리 그 이제 대학교에서 그 대학 저 축제 캠퍼스 축제 할 때 무슨 이제 노래자랑 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무용도 200등 안에 200명 중에 9명을 뽑때 제가 거기에 합격을 했어. 그래서 춤도 춰야 되는데 또 노래는 음악부에서 음악 교수님이 독창을 솔로로 하라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두 개를 다 캔슬을 났어. 그 대학교에서는 선생님 교수님한테 말 안 듣면 찍힌다며 FF증 준다 하잖아요. 난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나는 캠퍼스송에 나간 거야. 그 두 개를 안 하고. 그런데 딱 가서 딱 노래를 부르려고 딱 나가서 딱 보니까 심사위원회 음악 교수님하고 무용 교수님이 딱 앉아 있는 거야. 저를 뽑아줬을까요? 자작곡으로 그때 우리 그 학교에 돌베아리라는 그 그룹 밴드가 있었는데 거기 밴드에 저기에서 내가 음악을 작곡을 받아가지고 제가 노래를 하는데 제목 종이 비행기야. 근데 노래는 하나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했는데도 저는 상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도 또 나라는 대로 좀 상처를 입었죠. 눈은 이런가 보다. 글쎄 2학년 때 돼가지고는 그냥 뭐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노래는 이제 싫고 그래서 무용을 했어요. 이 현대무용 뭐 그런 거 이제 좀 배웠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저희 남편을 만나게 학교 다니면서 만나게 돼가지고 결혼을 좀 이제 일찍 했어요. 남편을 군대 가고 기다리고 3년이라는 걸 기다리고 그러면서 저가 이제 26살에 결혼을 하게 되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굉장히 잘난 집의 아들이었으면 모르는데 제가 연애도 안 하고 남자도 관심도 없고 이제 근데 어쨌든 찍힌 거죠. 제가 남편한테 초이스를 당해서 그냥 나 아니면 죽겠다 어쨌다 하니까 그럭저럭 그렇게 해다가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저는 그 야무진 꿈이 그렇게 있었어요. 저는 돈보다도 명예를 굉장히 좋아해요. 명예로운 사람을. 그래서 이름을 그 남기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는 우리 남편을 저 시골에서 자라서 촌놈이지만 잘생겼어요. 되게 키도 크고 그래서 우리 남편을 내가 내조를 잘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야지. 이제 꿈이 결혼하면서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유아교육부를 나왔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좀 근무도 하고 서울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해놔서 이제 작은 꿈은 내가 이제 유치원 원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꿈을 꾸면서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치원 정식 유치원을 못해도 미술학원, 미술유치원부 미술학원을 합니다. 100평짜리에다가 제가 그걸 하게 되고 저희 남편을 국회의원으로 보내려면 정직에 입문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결국은 1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못 시켜고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거기까지. 자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가 순식간에 친구 잘만 만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증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30대에 저는 우리 신랑도 국회의원 비서관이지 제가 몇 병짜리 미술학원을 크게 운영을 하지 그때 IMF가 딱 오기 전에 굉장히 대출 같은 거 잘해줬거든요. 금융 아주 끝장나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가면 그냥 무조건 제가 보증을 쓰면 그냥 돈 탁탁 내줬어요. 은행에 가서. 그때 당시에 뭐 30몇 살, 33세 이렇게 돼 32병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100병짜리를 하고 나름대로 또 30대를 그럭저럭 저는 풍요롭게 그냥 고생 안 하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내가 잘 저기를 하고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죠. 내가 하고 싶은 걸 이제 다 하니까 내 30대에는 안 해본 것 없이 다 했어요. 사고 싶은 거 저 카드 가지고 돈 가지고 항상 돈에는 100만 원 정도 현금을 딱 쥐고 다녀야 되고 그때 왜 그러냐면 유치원 애들 혹시 다치면 그때는 보험이 없으니까 다치면 내 돈으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니까 현금이 있어야 됐어. 그래서 돈을 항상 갖고 다녔고 백화점에 가서 그냥 카드로 이렇게 막 그냥 내 맘대로 사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 당시 제가 수입을 가봐보니까 평균 한 500 정도는 제가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런 보증으로 인해서 갑자기 제가 사업이 이제 뚝딱 망했어요. 뭐 빨간 딱지도 받아보고 막 또 물어주고 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너무 한 1년 동안을 그걸 반복적으로 견뎌내다 보니까 절대 돈이라는 것이 힘들고 우리 남편이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제가 더 그랬겠죠. 그런데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저는 이제 그냥 이혼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38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아직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갑자기 순식간에 가정이 깨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제가 이자료도 못 받고 무슨 받을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돈 10만 원만 저 달라고 내가 나중에 돈 벌면 내가 잘해주겠다고 나 3년만 놔주면 내가 돈 벌어서 오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저는 10만 원 주고 대구로 왔어요. 어떤 이제 지인의 그 권유로 어디 가지 말고 대구로 오라고 그래서 대구가 이제 저는 제 2의 고향처럼 한 몇 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형편이 잘 나간 대로 살았더라면 저는 네트워크를 안 했겠죠.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나게 된 거는 38살 때 대구에서 우연찮게 제 아시는 이제 분이 국내 회사 A사라는 기능성 속옷 회사를 한번 가보래요. 너무 똑똑하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 가보니까 박 사장 생각이 나더라. 너무 니보다도 못한 애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1년 만에 2년 만에 성공을 해서
몇 천만 원씩 벌고 있다고. 네가 가서 한 달만 딱 들어보고 하겠다 하면 내가 너한테 도와주겠노라고.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가서 보래. 자기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어느 센터에 갔는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그 A사가 피크였거든요. 국내 기업 아니면 아메이가 1등이었고 그때 그 A사가 2등, 3위, 2등, 3등 막 이렇게 했을 때예요, 순위가. 엄청나게 피크일 때 저는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봤는데 한 달 동안 이런 이제 세미나장에 계속해서 아침 몇 시부터 10시부터 뭐 오후 몇 시까지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하루 종일 출근을 해갖고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 이렇게 제가 퇴근을 한가를 했어요. 근데 앉아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저걸 뭐 안 해도 된다? 파는 것 같아. 팔고 팔아야 되고. 근데 팔 때 내가 어디가 있어요? 한 번도 안 팔아봤는데 영업을 안 해봤는데 나는 못하겠다 하고 또 집에를 가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약사관계 있으니까 도와준다 하니까 근데 또 와서 보면 또 어떻게 하고 보면 또 될 것도 같고 내가 해볼 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꾸 그런 한 달 동안에 반복된 생활에 제가 이제 드디어 한 달 동안 결심을 한 거예요. 일단은 나는 이제 내가 돈이 하나도 없고 뭔가 일어서야 되는데 저 안에서 나는 내 꿈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 저 한번 해볼게요. 통장하고 신분증을 딱 줬어요. 나 해달라고 등록시켜달라고. 근데 거기 가면 돈 500만 원 첩보에는 있어야 돼. 그때는 등록하려면 등록비가. 그런데 500만 원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알았다고. 그럼 등록하고 진짜지? 그러니까 진짜다고 해서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해주권은 없고 그분은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저기 선배님 권유로 그 일을 이렇게 들어봤다가 돈을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한 1,500만 원어치 물건을 딱 주면서 이게 네 RF 갈 때까지 미천이다. 이거 가지고 돈을 벌으라는 게 아니라 너 써야 되니까 사람 만나고 하면 돈이 필요할 테니까 이거 팔아서 내가 너한테 뭐 밥값 주고 살 주고 이런 걸 못하고 뭐 생활비를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물건을 가서 팔아서 네가 생활을 하면서 성공을 해라. 그 대신 성공하면 나 뭐 해줄래? 그래서 그때 당시 에쿠스 1억짜리가 그때 막 신혼차였어요. 제가 에쿠스 빼드린다고 해서 그랬지.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진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 A사를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잘 하다가 저희 신랑하고 애들이 이제 어릴 때 해놔서 다시 재결합을 하자고 재혼을 하자, 재결합을 하자. 이제 그런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너무 아이들이 저는 보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그냥 쿨하게 받아들였어요. 진짜냐고. 그럼 나 가겠다. 이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이제 돈도 좀 버는 것도 있고 이제 하니까 그 대신 다단계는 하지 마. 그거 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다단계 안 하겠다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좀 직급이 있다 보니까 파트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막 그때 당시 막 2천만 원 막 저는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했거든요. 3단계로 출발을 하게 돼. 여기서 사파이로 출발하는 것 같이 그렇게 딱 어느 직급을 하게끔 하면 2천만 원 이상 드는데 그래서 그 물건들을 다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반품하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한테 반품하세요. 저 이제 그만둘 거예요. 제 있을 때 반품하세요.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전부 한 이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직급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그분들이 반품 안 하겠대. 물건이 이렇게 좋은데 반품할 일 없으니까 그냥 사장님 갈 때 가라고 자기들 알아서 다 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반품을 하나도 없이 정말 마음 가볍게 그냥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또 제가 바깥바람을 쐈잖아요. 이렇게. 근데 정말 저는 신랑은 정말 뭐라 그럴까 저는 5시에만 되면 집에 있어야 돼. 집에 와야 돼. 절대 밖에 나가면 친구도 만나면 안 돼요. 근데 몰래 그 친구 중학교 동창들을 만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중학교 동창한테 게임에 빠져서 보증을 많이 서줘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꼼짝달싹을 못하게 그렇게 했던 것을 자유를 제가 맡으니까 너무 좋지 않은데
우리 신랑은 이제 다시 재결해서 한 1년을 이렇게 사는데 결국은 참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 근데 애들 생각하면은 있어야 되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너와 나를 생각할 때는 같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그때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우리 헤어지자. 응? 나는 못하겠다. 이제. 그리고 아이들이 뭐라 했냐면 엄마 아빠랑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엄마가 나가서 돈 많이 벌어갖고 있으래요. 우리 아들하고 딸이. 그러면 아빠 지금은 내가 어리니까 엄마 아빠 밑에서 좀 크다가 대학교 되면은 엄마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진짜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고 나 그렇게 하겠다 하고 저는 다시 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단계는 정말 근데 하기 싫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배운 게 그래도 영어잖아요. 그래서 저 그냥 갈 데가 없어서 보험회사 우리 유치원 다닐 때 내 이제 학부모가 보험회사를 다녀가지고 삼성화재를 들어가게 돼요. 또 거기서 한 2년을 했는데 보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보험이 최고 쉬워요. 저는 지금도 내 돈보다 보험만 하면 보험 잘할 수 있는 그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또 돈을 좀 벌었어요. 안정되게. 그런데 제 친구가 이제 그 집판 화장품 방판에 본부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나보고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하더라고요. 화장품 회사로 와라고. 그래서 화장품 회사 가서 이제 방판을 하면서 제가 피부샵을 같이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한 5년 이제 지나갔는데 또 약간의 이제 실증이 느껴져요. 왜냐면 배고파요, 진짜. 왜 그러냐면 돈이 한계가 있어, 버는 게. 거기는 항상. 그리고 물동이 사업이기 때문에 탁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내 돈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게 양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모나비가 들어온대요. 드디어. 그래서 근데 난 모나비가 뭔지는 몰랐지만 주스가 들어온대요. 근데 저는 알약을 못 먹어요, 평상시에도. 그래서 주스니까 그래? 주스? 뭔데? 그게 뭐 19가지 과일이 아사이베리가 어쩌고. 그때는 아사이베리라는 말도 우리가 듣기 힘들고 노니 주스가 조금 유행이 있을 때인데, 그래서 아사이베리 이제 그걸 블랙 마케팅을 한대요 또.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를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블랙 마케팅이라는 게 뭔가 알았고, 여기서 내가 잘 만들어서 줄을 잘 쓰면 정말 돈은 벌 수 있다라는 이제 그거는 머리에 개념이 서서 이제 블랙 마케팅을 해. 강주에 이제 1번, 2번, 3번 사업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6개월 동안 블랙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막 쓰면서 그렇게 막 했어요, 준비를. 그 서류를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2010년 3월 25일 날 정식으로 오픈을 합니다, 모나비가. 그래서 제가 강조 센터도 한다고 돈도 투자해서 막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모나비는 제가 딱 보니까 뭐가 좋았냐면 주스인데 제가 피부 샵을 하고 여자 상대로 화장품을 했잖아요, 꾸준히. 근데 여자들의 로망이 예뻐지고 날씬해지는 거야, 항상 이렇게 보면, 말 들어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 모나비 주스가 오면은 그렇게 좋다고 하면 디톡스, 다이어트가 되겠네. 다이어트 제품치고 한 달에 20만 원 유지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고 괜찮겠다. 그 주스로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남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의 국민 소득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20만 원을 누가 먹겠어.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두 번째 네트워크를 진짜 하기로 결정을 했고, 진짜 여기서는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 첫 번째 나는 오픈할 때 솔직히 말해서 블루다이아 갈 줄 알았어요. 블루다이아. 그 정도로 제가 서류를 많이 갖고 이렇게 했는데 딱 오픈해서 그냥 했는데 골드밖에 못 갔어요. 왜냐? 사람들이 서류는 주고 이 네트워크 바닥이라는 게 서류는 주고 나중에 막상 시작할 때는 돈이 없어서 그 물건을 못 내리는 그런 이제 현실을 제가 발견한 거죠. 근데 유지를 하겠어요? 한 달에 2박스를 해야 돼, 유지가. 그때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12만 원 선이면 되는데 그때는 34만 9천 원 그걸 2박스를 유지를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먹을 수가 없어서 유지를 못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때 돈을 막 투자를 했어요. 1,000만 원치 막 물건을 막 사가지고 너 먹어봐, 너 연가가 이거 2박스 먹어봐, 너 먹어봐 2박스를 막 이렇게 이제 20명한테 던지고 먹어보고 먹고 좋으면 그때 돈 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해라.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했어. 근데 또 맥힐 들어간 거는 맥힐 들어가서 하고 이제 이미 이제 뭐 한번 뭐 쌓인 등록을 했지만 다들 그 그물에 흔들면 다 잔챙이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진성 사업자만 딱 남아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김대중 컨벤션에서 이렇게 모이면 제 그룹에 한 500명 이상은 모였어요. 모이니까 한 주에 보통 200박스, 300박스도 팔았고 보통 100박스 이상은 팔아요. 그 정도의 주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팔 게 없으니까 그것만 계속 주스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이러고 그냥 만나면 우리 주스병 딱 들고 가는 게 일이야. 딱 만나러 가자는 사람한테 그러면 딱 그 주스 탁 내놓고 자 주먹 손 갖고 한잔 너 한 잔 나 한 잔 딱 먹고 나도 어때? 좋아. 뭐 좋지. 이거 얼마인데 이거 한번 먹어봐. 니도 사업을 해. 이거 해가지고 이게 특별한 거야, 독특한 거야. 이 세상에 없어. 이보다 좋은 건 없어. 이러면서 이제 계속 팔면서 사업자 만들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정말 바이너리 처음 해봤잖아요. 바이너리가. 근데 여기는 이렇게 우리 트라이앵글 이그제크가 스타라고 해. 스타라고. 그 스타를 직주천으로 7개를 만들어야 블루다이아를 가고 그 직주천 7개가 다 돌아가야 돼. 불이 켜져야만 내가 유지가 되면서 어떤 직급을 갖게 되는 플랜이었어요. 근데 매칭 수당은 훨씬 많다고 준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그런 이제 세월을 보내다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주네스 모나비가 갑자기 회사가 없어진대요. 이제 어느 정도 집값은 회사 룰을 어떤 1년 정도 미리 알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주네스가 망하려면 우리 안에 한 1년 정도 되면 전에 곧 망한다. 이제 철수해. 너네도 준비해. 이런 게 딱 들려. 그래서 이제 저는 준비를 했죠. 그 말을 듣고 주네스로 어디로 간대 그때는 8년 간다고 없어진다고. 그럼 없어지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되잖아. 갑자기 내 파트너 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그때 시기를 맞춰서 저는 이제 모나비를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없어지면 안 해야지. 빨리 찾아야지. 자 그럴 때 이제 어떤 중국 회사에서 속옷 회사가 또 들어왔어요. 오픈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속옷은 해봤잖아요. 해봐도 그 돈 가치도 거기도 605만 원 갖고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서숙 굴리는 것보다 서숙 백합비보다 호박 한 바퀴 굴리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마케팅을 들어보고 중국 마케팅은 좀 이렇게 미국 마케팅하고 또 틀려요.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폭이 커요. 그래서 혹하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투자비도 좀 돈 많은 중국들은 그런 걸 잘해.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저는 준비를 해서 가버려요. 그리고 수평이도 화장한테 저는도 안 한다. 그리고 근데 그때도 주네스를 제대로 저한테 알려줬더라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다이아몬드들 중에 누군가가 나한테 잘 말했으면. 근데 저는 안 가고 그냥 속옷 회사로 가요. 그래서 속옷 회사에서 제가 한 8년 동안 작년까지 8년 동안을 제가 하면서 거기 가서도 저는 이제 뭐 어떤 직급 첫 직급을 갈 때도 3주 만에 1억 2천을 해서 그냥 바로 첫 직급을 가서 이제 세계 무대로 막 가는 거야. 모라비 때는 뭐 몇 번 안 갔어요. 바깥에 이런 컨벤션 행사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국 회사는 매 할 때마다 가는 거야. 홍콩이고 광주 뭐 어디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막 이렇게 그런 데를 다 다니게 되고 갈 때마다 막 들을 수 있고. 근데 가면 이제 저는 한국 대표로 또 노래를 해요. 제가 또 좀 노래를 조금 노래 옛날부터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서 제 소질을 개발을 해준 거야. 국제 무대에서 한국 대표로 제가 싱어로 노래를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이제 저기를 하다가 이제 우연히 8년 만에 이제 회사에 또 그런 리더들의 문제가 생기니까 또 굉장히 힘들어져요. 거기가. 그래서 갈등을 하고 그러고 있을 때 우연찮게 저를 이용 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 사장님이 저한테 주네스를 한번 해보자고 뜬금없이.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뭐 나한테 주네스를 하려고 저는 생각지도 않았고 주네스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실은 주네스를 여러 번 저는 콜을 받았지만 저 안 했어요. 안 한다고 거절을 했고. 근데 하자고. 근데 프로그램을 하기 싫어요. 그냥 하기 싫었어. 그리고 내 자존심상
워너비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와서 그때 했으면 했지. 이제 내가 다 빙빙 돌다가 뭐가 안 된 게 내가 들어온 것 같잖아요. 내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 지금 다이아몬드한테 거만하게 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좀 하기 싫었어요. 죽게 하면 살고 그냥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해버릴란다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용 사장님 강주를 매번 한 5-6번이고 이렇게 왔다 가셨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한 번만 보상 플레이나 주연께서 조금 시간을 내서 들어보라 그래서 2시간을 내서 진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정말 주연스가 이런 회사였어요라고 정말 너무 쉬운 보상 플랜과 너무 그 주니스가 이렇게 갖춰진 그런 플랫폼 회사의 그런 거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준비를 이미 미리 다 했다는 거를 제가 그때 인지를 합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할게요. 할게요라고 하고 제가 5월 29일 날 이제 2000년 5월 29일 날 사인을 해요. 사인을 먼저 한 이유가 제가 5월 25일 날그 종합병원, 대학교 병원에 어디가 아프다 그래서 갑자기 뭐가 아픈 게 나와가지고 검사를 받는데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용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 수술을 하게 되면 1년 정도는 푹 쉬어셔야 됩니다. 활동 못 하세요. 사장님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래서 뭐 설마 그러려고 이제 암이 아니다던데 괜찮다던데 수술만 하면 끝난다던데 근데 그게 진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사인만 하고 그리고 이제 주스를 먹어야 되니까 사인하고 주스하고 리저브만 500만 원어치 사서 저는 쟁여놓고 그냥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러면서 이용사님이 계속적인 저한테 이제 뭘 줬죠. 이제 정보를 계속적으로 주면서 공부하면서 1년 동안 있다가 나오는데 이용 사장님이 끊임없이 저한테는 꿈과 비전을 줬어요. 주네스에 대한. 근데 그게 일반적인 네트워크의 비전은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제가 왜 주네스인가, 우리 사장님이 왜 주네스를 택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 주네스라는 게 아까 우리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듯이 회사 또 제품 보상표에 타이밍. 근데 저도 그 타이밍이라는 것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고 또 글로벌을 아무나 어떤 리더라고서 그냥 글로벌을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용 사장님이 글로벌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분하고 내가 하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글로벌에서는 성공을 하겠구나, 꼭 하겠구나, 내 나라를 몇 명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주네스를 만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하고 꿈을 꾸고 왜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저희 그런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부자가 돼서 일단은 가난의 대물림을 저희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지도 않았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뭐 갖고 싶은 거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충분히 주네스 안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주네스를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처음 오셨거나 지금 사업 진행을 하신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네트워크니까 라고 보지 마시고 이 깊이 있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니까 들어보시고 또 오늘 여기 정보를 주신 분이 따라와서 같이 또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내려서 명품 회사, 명품 제품 그리고 명품 리더가 되셔서 큰 성공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